안녕하세요. 예원학교 생활교육부 담당 교사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예원학교만의 특별한 멘토링 프로그램 동예농락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일이 기어이 생기고야 말았지만 우리 예원인들은 우리들만의 지혜로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1, 2학년 기말고사가 조금 늦게 진행되었고 3학년 기말고사가 미루어지기는 했지만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보다는 모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방학 때까지 그리고 현재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2학기 전면 등교 때까지 모두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행복한 예원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의 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들의 멘토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동예농락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만화가로 활동 중인 박윤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1980년생이기 때문에 아마 예원학교 졸업은 1996년에 한 것 같습니다. 미술 전공을 했고요. 여기는 제 공동 작업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 책상이고요. 여기 지금 새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제 만화 시리즈입니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 하고 있는 어린이 만화고요. 이곳에서 먼저 출간을 하고 이후에 한국 출간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말풍선 안에 대사가 없는데 이후에 대사를 손으로 딴 데에다 썼어요. 나중에 컴퓨터로 같이 붙이는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전에는 원화에다가 직접 글을 썼어요. 근데 새로 나올 책은 완전히 어린이물이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을 일부러 따로 쓰고 혹시나 수정이 생기면은 고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거의 그렇게 많이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들 중에 제 책을 내고 싶어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먼저 책을 냈고요. 가령 이 두 책의 경우에는 나중에 몇 년 뒤에 한 권으로 묶여서 이제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몇 년 이후에 한국에서 나오는 시기인데요. 이제는 좀 그 시기가 좀 빨라졌어요. 한국에서도 다양한 만화를 이제는 많이들 보기 때문에 많은 예원학교 학생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하는 분야, 그림 그리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계속 그리게 되었다가 제 초등학교 말쯤에 미술학원에서 입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원학교를 가게 된 것 같아요. 예원학교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과경영은 대회라든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음악, 미술, 무용과가 다 같은 반에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성과경영 대회를 했을 때 음악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나와 다른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많이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술 전시 그 준비를 했던 기억들도 되게 좋게 남아 있고요. 무용 공연 같은 거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른 전공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원학교를 가긴 갔는데 저는 중3 때 미술을 관두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예고 시험을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 생각해보면 갑자기 내 인생이 예원 갔다가 서울예고 갔다가 미대 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서 더 이상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싫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또 딴 것들도 있지 않을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 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었고 제가 좀 수학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과생 쪽이 아닐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험도 해보지 않고 나는 계속 그림만 그릴 건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뭔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서울예고를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입시를 관둬라 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다 각자의 선택이니까. 미술을 하게 됐어요. 이때 그냥 다시 미술 하자. 나의 장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또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IMF라는 게 있었어요. 경제 불황이 이제 닥칠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을 때예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장기가 많지가 않다. 회사를 간다 했을 경우에 사회성이 굉장히 모자란데 너 같은 애는 제일 먼저 잘린다. 그러니 그냥 디자인을 해서 회사를 가면은 너의 능력에 따라서 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내가 디자인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상품을 만들고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이란 것 자체에 되게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미대를 가고 디자인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다시 가지진 못했다가 대학에 가서야 미술사 시간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술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간에 많이 돌아 왔는데 그 시간들이 저한테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제 삶이 되었고 버려지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의 목표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단순하다,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고 근데 만약에 뭔가 좌절이 되었을 때 그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했다가 좌절이 된 거면은 해결책을 찾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어차피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엔 내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근데 그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지 자기 자신이 알겠죠? 실패를 만약에 해도 그렇게 큰일이 아니다. 어떻게 다 수가 생겨요.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학교 35회 졸업생 최지영입니다. 저는 발레 전공자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보스턴 발레단에서 주연명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예원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첫 입학식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나 예쁜 정동길을 걸어오면서 걱정과 설렘을 가득 안고 교문 안으로 들어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 너무나 감회가 새롭네요. 현재도 그렇지만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예원학교를 입학한 만큼 그 당시 저에게 발레만이 오직 제 삶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발레만 보고 배운 저에게 예원학교는 제 인생의 또 다른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원학교 당시 가장 소중하고 특별했던 기억 중 하나는 우선 저와 다른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친구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발레만 보고 배우던 저에게 그 당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른 분야의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모든 예술이 하나로 소통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부분이 미술가 친구들의 아름다운 그림이 복도에 걸려서 지나칠 때마다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 또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음악가 친구들의 연주회를 감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무대에서 관객만 바라보던 저에게 그 당시 처음으로 객석에 앉아서 친구들이 연주하는 걸 감상하는데 정말 친구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왔는지 알기에 그 감동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같은 공간 안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예원인 모두가 예술을 사랑하고 지켜나가고 서로 소통한다는 점입니다. 1학년 당시 학과 수업 중 선생님께서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잘 와 닿지 않았던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면서 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활동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기억도 참 많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정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백 번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원학교 당시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런 경험은 두 번 다시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당연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 더욱더 많겠지만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본인이 하는 예술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원인 모두가 예술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정말 기도하고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올리스트 그리고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예원학교 졸업생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네, 저는 외가 쪽 집안이 다 음악가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비올라 교수님이신 이모께 비올라를 배우고 또 큰 이모가 피아니스트시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성악을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음악 쪽 교육을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생활이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휘자로 키우자 이렇게 부모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이제 4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비올라로 전공을 이제 이모께 배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공 외에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음악은 가족한테 배우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래 비올라는 이모가 이제 알아서 잘 주실 테니까 너는 학교에서 공부도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내신도 신경을 쓰고 또 특히 수학은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도 하시고 잘하셨는데 왜 음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시간적, 경제적, 또 정서적으로 부모님께서 극진히 사랑해 주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됐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음악을 결국 선택하는 걸 확신이 생기게 된 계기가 그런 다양한 분야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우는 기회,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예원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음악 전공 학생으로서 다른 중학교랑 예원학교랑 또 제일 다른 점 중 하나가 그런 전공 실기에 있어서 오케스트라라는 걸 처음 경험을 해본다는 점, 그리고 향상음악회가 있죠. 지금도 있죠. 네.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 연습하는 거 외에 다른 학생들이 연주하는 걸 볼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악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좋아하는 친구들의 피아노 연주, 또 바이올린 연주를 보면서 그런 곡들을 알게 되고 그 친구들과 또 그런 연주를 했던 곡들과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날 들은 연주를 악보를 막 사서 저도 직접 연습을 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음악을 하면서 혹시 어떨 때 희열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음악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비올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또 지휘자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지휘대 단상에 올라서 큰 홀에서 천장도 높고 예를 들어서 트럼펫 수석한테 딱 사인을 줬을 때 그 소리가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장과 저 뒤에 벽을 부딪히고 뒤에서 귀에 이렇게 홀 전체 가득 채운 사운드가 귀에 꽂힐 때 그럴 때 굉장히 또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음악을 하면서 혹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부할 당시에는 뭐 연습할 때 뭐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되게 아무래도 좀 어린 마음에 땡깡도 피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확신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게 하고 있는 방향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해도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자주 할 시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음악 말고 취미생활은 좀 다른 걸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사실 평소 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되게 단순한 생활을 하는데 사실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음악과 관련된 생활을 해요. 뭐 리허설을 하든지 악보를 보는 공부를 하든지 친구들이랑 만나도 보통 음악가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워낙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견문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고 또 책을 읽고 영화도 보고 취미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현재 지휘자와 솔리스트 그리고 실내악 연주자와 또 교육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다 즐거우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흥미를 느끼시나요? 네, 제가 비올라라는 악기는 지금 이제 한 지 20년이 좀 넘었고 이제 노브스콰르텟이라고 현악 사중조 활동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는 지금 8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격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소통하고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팀 활동을 하고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음악을 만드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라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단원들과 함께 음악 소통을 하고 리더로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리드하는 쪽이 저한테 제일 잘 맞는 성향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예원학교에는 어릴 적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달려온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음악 전공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본격적으로 자아가 형성이 되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자신이 예술가가 된다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게 딱 예원학교 때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세상이 굉장히 넓고 여기서 굉장히 이 예원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것이 있겠지만 항상 시야를 넓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인생의 큰 고민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인생의 고민들이 커지고, 졸업생들이 아마 똑같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원학교 다닐 당시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꿈에 부풀어서 도전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마음이 꽉 찼던 시기였던 것 같다라고 모든 졸업생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도 지금 정상적인 거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네. 지금 베를린 바흐 예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긴 어떤지 좀 분위기나 그런 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베를린에 살게 된 지 벌써 15년째인데 바흐 예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일을 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원도 그렇고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가 인생의 처음 오케스트라라는 걸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오케스트라라는 게 좋아진 게 예원에서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즐거웠기 때문에 음악가가 되면서 또 오케스트라에서 나중에 또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베를린에 있는 독일 친구들도 마찬가지, 음악의 본고장에 있는 친구들이고 나중에 오케스트라에 일을 할 친구들이 가장 처음 그 경험을 하면서 접해보는 오케스트라가 제가 지휘를 하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지휘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큰 사명감이랑 책임감을 느끼죠.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서 독일에 온 지 10년째 됐을 때도 다시 한번 독일어 과외도 받고 또 그런 많은 인용 말들을 또 그런 훌륭한 위인들이 했던 말들을 전해주고 또 철학적으로도 영감을 주기 위해서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서울예고 예원이랑 또 되게 다른 점은 그러니까 그쪽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조기 교육이 발달이 돼 있지가 않아서 악기를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전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학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사실 격차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제가 인상을 받았던 거는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같이 모여서 앙상블 하고 오케스트라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어린 친구들도 소리를 섞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보통 어린 나이에 앙상블을 할 때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으면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걸 이제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저도 오히려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그 어린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함께 섞는 소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걸 굉장히 오히려 선생님이 제가 배워요. 네, 사랑하는 예원 후배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이 시기가 가장 인생 진로가 정해지는 고민이 많은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예원 다닐 때 가장 큰 고민이 많았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전공,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일 것인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나, 그런 고민도 많았거든요. 특히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으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또 굉장히 빨리 흐르면서 저도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고민하면서 걸었던 음악가의 길을 지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을 했고 음악을 선택을 한 걸 지금도 후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게 정말 좋다, 이게 내 길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의심하지 말고 밀어붙이세요. 그 길이 맞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